뿌리 채소, 정말 건강의 대명사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 음식 중 일부가 특히 60세 이후에는 하룻밤 만에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 콩팥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30년 경력 전문의의 조언이 담긴 자료들을 바탕으로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에 맞춰 식탁의 상식을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야 하는지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뭐 특정 채소가 나쁘다 이렇게 말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나 자신이 변했다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젊을 때는 보약이었던 음식이 어떻게 나이든 내 몸에는 독이 될 수 있는지 그 놀랍고도 중요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음식이 변한 게 아니라 내 몸이 변했다. 이게 핵심이군요. 그럼 가장 먼저 궁금한 게 이겁니다. 우리 몸의 콩팥 기능은 도대체 왜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건가요? 이걸 60년 넘게 사용한 정수기 필터에 비유하던데 정말 확 와닿더라고요. 아주 적절한 비유죠. 우리가 특별한 병이 없어도 그냥 세월이 흐르는 것만으로도 콩팥의 여과 기능은 매년 약 1%씩 꾸준히 감소하거든요. 매년 1%씩이나요? 네, 수십 년간 우리 몸의 피를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걸러내온 필터가 서서히 낡고 그 미세한 구멍들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콩팥이라는 필터가 낡는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왜 특정 채소와 관련해서 갑자기 위험해지는 건가요?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음식이잖아요. 그 연결고리가 뭔가요? 는 그 일을 제대로 못해요. 배출을 못 시키는군요. 맞습니다. 문제는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거든요. 이게 혈액 속에 그대로 쌓여서 가장 먼저 그리고 제일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곳이 바로 심장인 거죠. 심장이요? 칼륨하면 보통 근육 경련 예방에 좋다고 바나나 같은 거 챙겨 먹고 좋은 미네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니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가요? 심장은 아주 정교한 전기 신호로 움직이는데 칼륨이 바로 이 신호를 조절하는 핵심 열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전기 신호에 교란이 생기면서 심장 박동이 제멋대로 뛰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고 이게 더 심해지면 아무런 예고 없이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예고 없이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요? 그냥 좀 피곤하고 손발이 저린 것뿐인데 그게 심장마비의 전조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특히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하니까 더 무섭네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는 이런 작은 신호가 나타났을 땐 이미 기능의 70%가 손상된 후일 수도 있다고요. 이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방과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문제가 터진 후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변화를 먼저 이해하고 식습관을 조절하는 거죠. 바로 그 중요성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자료에 있었죠. 67세 김정숙님의 이야기인데요. 매일 아침 직접 구운 고구마에 당근과 비트를 갈아 만든 주스를 마시면서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했던 분이셨어요. 네, 바로 그 건강한 습관 때문에 병원을 찾게 된 경우입니다. 최근 들어 가슴이 자주 답답하고 아침마다 손이 저리는 증상으로 오셨는데 혈액 검사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칼륨 수치가 안전 범위의 거의 2배에 달하는 6.4로 나왔거든요. 6.4요? 네, 이건 주스 한 잔, 고구마 한 개만 더 먹어도 심장 박동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상태였죠. 세상에. 건강에 좋다는 굳은 믿음이 오히려 콩팥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었던 거네요. 그럼 김정숙 님이 드셨던 그 음식들부터 하나씩 짚어보죠. 자료에서 60세 이후 가장 조심해야 할 뿌리채소로 꼽은 3가지. 첫 번째가 바로 구운 고구마였어요. 제 최애 겨울 간식인데 이게 왜 위험한가요? 고구마 자체는 훌륭한 식품이죠. 하지만 굽는 조리 방식이 문제입니다. 고구마를 굽는 과정에서 수분이 쫙 빠져나가면서 칼륨이 아주 진하게 농축됩니다. 보통 크기의 군고구마 한 개에 500mg이 넘는 칼륨이 들어있는데 이 정도 양이면 기능이 약해진 콩팥에는 정말 큰 부담이거든요. 저녁 식사 후에 달콤하다고 먹는 군고구마 한 개가 사실은 콩팥과 심장을 동시에 지치게 만드는 야근 명령서 같은 셈이죠. 두 번째는 껍질째 삶은 감자인데 이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잠깐만요. 저는 항상 껍질에 영양소가 가장 많다고 배워서 무조건 껍질째 먹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콩팥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우리가 알던 건강상식이 뒤집히는 순간인데요. 바로 그 지점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껍질에 영양소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칼륨과 인도 껍질 바로 아래쪽에 가장 많이 몰려 있습니다. 아, 인까지요? 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뿐만 아니라 인도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는데요. 혈액 속에 쌓인 이는 뼈를 약하게 만들고 혈관에 쌓여서 심혈관 건강까지 악화시킵니다. 그런데 감자를 껍질째 통으로 삶아버리면 이 칼륨과 인이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이 그대로 갇히게 되는 거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낡은 콩팥이 다 떠안아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김정숙님의 사례에도 나왔던 당근과 비트 주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피를 맑게 해준다고 믿고 아침 공복에 마시는 대표적인 건강 주스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이 가장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채소를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걸러지고 칼륨 같은 미네랄만 액체 상태로 농축되잖아요. 이 때문에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집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 마시면 콩팥이 칼륨을 걸러낼 시간적 여유조차 없이 엄청난 양의 칼륨이 혈액 속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와... 이건 콩팥 입장에선 갑작스런 홍수 사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심하면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고구마, 감자, 당근 주스 전부 제가 건강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충격이네요. 그런데 시소를 보니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요리할 때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 때문에 위험해지는 경우들이죠. 정확합니다. 단순히 채소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되는 경우들이죠. 대표적인 실수가 농축해서 먹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주스가 그 예고요. 또 다른 흔한 실수가 바로 영양가라고 믿었던 국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아, 국물이요? 어떤 채소가 그런가요? 바로 토란입니다. 토란에는 수산염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이게 콩팥에서 칼슘과 만나면 돌처럼 굳어서 콩팥 결석을 만들 수 있어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토란 삶은 물을 아깝다고 버리지 않고 국이나 찌개 육수로 그대로 쓰는 겁니다. 아, 그 물을요? 네. 많은 분들이 영양가가 우러나왔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 물은 콩팥이 가장 힘들어하는 칼륨과 수산염이 고스란히 농축된 독성 액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또 다른 실수는 없나요? 잘못된 조합으로 먹는 실수도 있습니다. 연근이 대표적이죠. 연근 자체도 칼륨과 인이 모두 높아 콩팥에 이중 부담을 주는데 우리는 이걸 주로 간장에 짜게 졸여 먹잖아요. 맞아요. 연근조림. 그렇죠. 간장의 나트륨이 콩팥의 칼륨 배출 기능을 방해하고 짠맛 때문에 밥도 더 먹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나트륨, 칼륨, 인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는 거죠. 듣고 보니 주스처럼 농축하는 게 문제라면 차도 위험할 수 있겠네요? 예리하십니다. 바로 우엉이 그 경우입니다. 잠깐만요. 우엉차는 저희 어머니가 거의 물처럼 드시는 건데요. 다들 몸속 노폐물을 빼준다고 믿고 마시는 거잖아요. 이게 주스랑 똑같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네,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끓이는 과정에서 우엉 속에 있던 칼륨이 물에 전부 우러나오거든요. 결국 건강을 위해 마시는 차가 사실은 칼륨 농축액이 되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마가 있습니다. 위장 건강에 좋다고 해서 껍질째 갈아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이중 과부하를 유발합니다. 이중과부하라니요. 마는 칼륨 함량도 매우 높지만 단백질 성분도 많습니다. 콩팥 균형이 약하면 과도한 단백질 섭취 자체가 콩팥 여과에 큰 부담을 주거든요. 그런데 마를 갈아 마시면 높은 칼륨과 단백질이 동시에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몸에 들어와 콩팥 필터에 이중으로 부담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와, 정말 아찔하네요. 건강을 위해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콩팥을 공격하고 있었다니. 듣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뿌리채소를 다 포기해야 하나 싶어서 좀 절망적인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행히 아주 희망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신장내과에서 항상 강조하는 칼륨을 줄이는 기적의 3단계 조리법이 있거든요. 오, 기적의 3단계요? 네, 이 방법만 제대로 지키면 뿌리채소 속 칼륨을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훨씬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거죠. 기적의 3단계라니.
귀가 솔깃한데요. 첫 번째 단계부터 알려주시죠. 첫 번째는 껍질을 두껍게 벗기고 얇게 썰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껍질 근처에 칼륨이 많으니 평소보다 조금 더 두껍게 껍질을 벗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2에서 3mm 정도로 아주 얇게 써는 게 중요합니다. 얇게 썰수록 채소의 단면이 물과 닿는 면적이 넓어져서 칼륨이 빠져나갈 통로가 많이 열리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두껍게 벗기고 얇게 썬다. 두 번째 단계는 따뜻한 물에 담가두기군요. 그냥 물에 담그면 안 되나요? 왜 굳이 따뜻한 물이죠? 좋은 질문입니다. 칼륨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는데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물속으로 빠져나오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따뜻한 물에 1에서 2시간 정도 충분히 담가두는 게 효과적입니다. 중간에 물을 한두 번 갈아주면 더 좋고요. 아, 물을 갈아주고요. 네, 물이 약간 뿌옇게 변하는 게 보일 텐데 그게 바로 콩팥이 힘들어하는 칼륨과 노폐물들이 빠져나온 흔적입니다. 아, 그 뿌연 물이 바로 우리가 제거해야 할 것들이었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라고요?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그 물은 버리기. 바로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를 데친 물에 영양소가 녹아있다고 생각해서 그 물을 국이나 찌개에 그대로 사용하시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요. 네, 그 물 속에는 채소에서 빠져나온 칼륨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애써 빼낸 배출해야 할 성분들이 모여있는 물인 셈이죠.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데친 물은 건강을 위해 마시는 게 아니라 주저없이 버려야 합니다. 조리법 외에 섭취량 원칙도 있었죠. 자신의 주먹 크기만큼만 먹는 것. 아무리 칼륨을 줄여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콩팥은 몰아서 일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아침에 왕창 먹고 저녁엔 안 먹는 방식도 좋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 부담을 일정하게 나눠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솔직히 매번 이렇게 요리하는 게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바쁜 아침에는 특히요. 그래도 약을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혹시 이런 과정조차 필요 없는 아주 안전한 대체 채소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자연이 준 선물과도 같은 채소가 있죠. 바로 양파와 무입니다. 양파와 무요? 네, 이 두 가지는 정말 기적의 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파는 칼륨 함량이 매우 낮아서 콩팥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고요. 오히려 양파 속 케르세틴 성분이 콩팥 안에 미세혈관 손상을 줄이고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무도 뿌리 채소인데 괜찮은가요? 무는 다른 뿌리 채소와 구조가 좀 다릅니다. 수분이 90% 이상으로 매우 많고 미네랄 밀도가 낮아서 콩팥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게다가 소화를 돕는 효소가 많아서 우리 몸이 처리해야 할 질소 노폐물 생성 자체를 줄여주죠. 콩팥의 일거리를 덜어주는 아주 착한 채소인 셈입니다. 단, 무는 절대 짜지 않게 싱겁게 조리해서 드셔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에 김정숙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이 모든 조언들을 따르고 나서 3주 후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요? 네, 정말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혈액 검사 결과 위험 수준이던 칼륨 수치가 4.8로 완전히 안정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와, 4.8로요? 네, 아침마다 그분을 괴롭히던 손저림과 가슴 답답함 같은 증상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죠. 어떤 특별한 약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뿌리 채소를 얇게 자르고 따뜻한 물에 담그고 데쳐서 그 물을 버리고 먹는 양을 주먹 크기만큼 줄였을 뿐입니다. 정말 작은 변화였지만 생명을 지킨 변화였네요. 피를 맑게 해준다고 굳게 믿었던 습관이 사실은 콩팥을 서서히 지치게 만들고 있었던 거잖아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맞는 작은 배려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맞습니다. 콩팥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장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포함한 우리 몸 전체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건강정모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매일 식탁에서 꾸준히 쌓아가는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생각해볼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한때 건강상식이라 믿었던 것들을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룬 뿌리채소 외에 어쩌면 그 조언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변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할 절대적인 건강 습관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